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구입니다. 자, 시장 어렵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박수영재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목전의 흐름,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향한 흐름, 이러한 흐름과 함께 계좌 수익 빵빵해지고 있죠. 그러한 흐름이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3거래일 연속 상한가, 그리고 현대무백스의 강력한 시세 분출, 이 모든 것이 종목 검색계에서 포착돼서 내 계좌에 수익으로 연동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오늘도요 50분 동안 준비했습니다. 종목 검색기 무료로 받으실 분들 여러분들께 기회 드리고요. 그리고 화요일장에 당장 상한가 더블 수익 안겨줄 종목 같이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와우, 3거래일 연속 상한가예요. 3거래일 연속 상한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다라고 하면은 그 수익 범위가 뭐 더블이죠, 사실. 그런데 포착된 가격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으면 어휴, 그래도 88%입니다. 3거래일, 목요일 날 포착해서 상한가, 그리고 금요일 상한가, 월요일 상한가. 야, 대단합니다. 지금 11월 달에 아쉽게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한가는 현대오토에버 시가총액 8조짜리 하나였어요. 근데 그것이 12월 달에는 HD 현대오토에버와 함께 미래에셋 벤처 투자 쪽에 3거래일 상한가 진입되면서 드디어 이제 시가총액 1조를 넘기게 된 거죠. 그리고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클로버스의 29%의 폭등이라든가 SPG의 지난 금요일에 29%의 폭등, 또 현대무백스의 연속적인 강세와 함께 22일 24%의 폭등, 이런 수익 보면 뭐 대단한 겁니다. 지금 사실상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놓고 보시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채널 돌리시면 뭐 이래저래 많은 내용들을 언급을 하는데 그건 다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뭐 보도 자료들 다 나와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그러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경우, 뭐 기업이라고 또 설명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99년도에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이 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립된 벤처 투자 회사예요. 자금을 모아서 출자를 받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뭐 19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인데
32개의 비상장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딩된 자금으로 어떻게 해요? 32개 비상장 업체에 대해서 자금을 투자해 주고 지분을 확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장 이후에 수익을 창출해내고 자금을 회수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간에 금융기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24년도에 AA 프론티어 투자조합을 결성을 해서 AI 분야의 투자를 확대를 했다. 그것에 대한 IPO를 진행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그 성장성의 수익 범위를 매우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내용이 3거래일 연속 상한가의 근거로 설정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뭐 PBR이야 자산 가치 기준에서 펀딩 자금,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만큼 투자하는 기준이니까요. PBR이 이렇게 높게 형성돼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PBR이 여기서부터도 또 30% 증가하겠죠. 높아지겠죠.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버린 상황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PER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이 지금 1조를 넘긴 업체의 기준의 실적 당장의 기준에서는 가치평가가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가치평가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분석을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뭐 AI 관련 업체에 투자를 잘해서 또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슈 범위 이런 부분이 벤처 투자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 성장성에 대한 부분의 해석, 수익 창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 해석 다 좋아요. 근데 당장에 지금 가치 투자를 놓고 봤을 때는 회수가 된 이후에 저평가는 모를까 지금은 프리미엄이 높다는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 거품이 심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심리적인 면이에요. 이거 호재인가요? 이거 악재인가요? 일단은 호재로 인식을 시키고 수급이 유입되면서 슈팅이 나와서 3거래일 연속 장대 양봉과 함께 상한가를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면이 명분이 되고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호악재 기능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메이저의 수급이 관여가 됐을 때 변동성이 확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목균형표 기준에서의 구름대를 강하게 넘긴다? 누군가 강력하게 매수했다는 기준이잖아요. 볼린저 밴드에서 추세 중단 라인을 넘긴다? 혹은 상단 라인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 누군가 강력하게 매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수급을 보는 것이 그 수단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의 수단인 거고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 파동원리 뭐 이런 거는 다 수단인 거고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는 수급을 보기 위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건 저평가이냐를 놓고 본다면 얘는 수급을 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수급을 보기 위해서 여러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수단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가장 깔끔한 거는 오늘날에 있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우리나라는 보여주고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외국계 수급이. 대부분의 변동성 종목은 국내 기관이 관여해서 변동이 크게 나오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의 단기 성향의 자금들이라든가 아니면 장기 성향의 누적 자금들이 유입될 때. 두 가지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수급은. 1, 2. 하나는 뭐예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일반 외국인은 아니에요. 그건 기타 외국인이에요. 뭐 에디슨이 샀어. 또 와타나베가 샀어. 그러면 그건 전부 개인이잖아요. 근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 우리나라에서 기관 투자자로서의 자격을 득한 운영사들. 그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 이들이 쌍끌이든 외끌이든 매수를 순매수를 해주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매집이 됐다는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순매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관여가 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폭등이 나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순매수는 없더라도 누군가가 관여를 해서 주가를 견인해 주니까 상한가가 나오는 거지 개인들만을 바탕으로 해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소형 잡주는 아니고 또 자칫 개인들만 가지고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건 주가 조작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두 번째 기준은요. 거래대금의 기준을 놓고 보는 거예요.
거래 대금. 메이저의 관여도가 형성되면서 그게 손바뀜이 됐던 저점 물량 차익 실현, 신규 자금 편입, 손바뀜이 됐던 어떤 이슈 범위가 됐던 뭐 공매대체 상한 범위가 됐던 그 기준이 거래 대금 속에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으로 따지면 거래량이었지만은 거래량이 아니에요. 거래 대금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누적적인 순매수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변동이 나오니까 상한가를 가니까 이런 이슈 범위들이 불거지는 거예요. 와, 이야,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굉장했구나. 그 성과가 어마어마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8일 목요일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19일 금요일에도 상한가, 20일 월요일에도 상한가. 보시면은요. 11,000원대에 포착이 됩니다. 18일 날. 11,000원대 포착되고 그러고 나서 상한가에 진입을 하죠. 그러고 나서는요. 19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한가 이후의 흐름에서 눌림목 나오고 뭐 별의별 변동 나오고 16,000원, 16만 원이 아니라 16,000원에 포착되고 상한가 18,500원까지. 그리고 19일에는 상한가에서만 꼬리를 달고 내려와요. 상한가에서만 꼬리를 달고 내려와가지고 차익 실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차익 실현으로. 그리고 22일 날 또 포착이 되고 또 상한가죠. 이번에 22일은 상한가 안착입니다. 결론은요. 거래대금 보시면 18일 날 드디어 거래 터지는 거죠. 17일부터 사실은 거래가 일부 터집니다만 17일에는 종목 검색기에 뜬 것을 캡처를 미처 못했어요. 그러니까 18일부터 기준을 잡을 때 거래대금 최상위 몇이요? 7위에 놓여집니다. 시가총액은 7위가 아니잖아요. 어? 시가총액은 1조가 아직 안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거래대금은 3,600억이 터지면서 거래대금 7위. 출자금이 대주주의 기준으로 형성이 되는데 70%가 대주주 지분으로 형성이 됩니다. 나머지 30%에서도 뭐 쪼개져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유통 물량이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거래가 시가총액 1조가 안 되는 애가 대주주에게 물량을 빌려서 매매를 한 것도 아닐 텐데 3,600억이 터지면서 거래대금 7위에 놓여지면서 상한가를 간 거예요. 이런 흐름이 연동성을 지속적으로 가져간다? 19일 같은 경우에 6천억을 터뜨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대주주에게 물량을 받아다가 매매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매매를 우리는 흔히 금융당국이 지정해놨습니다. 이름을 고빈도 거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수매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같은 가격에서 똑같은 신호의 매매 기준이 잡히면 12번, 1초에 12번이 부딪혀요. 그렇게 되면서 어찌 따지면 비정상적인 회전율이 나오는 거죠, 사실. 다 떠나서. 저 거래를 터뜨리고 양봉이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고. 꼬리를 달고 내려온다? 그럼 차익 실현인 거고. 상한가 찍고 꼬리를 달고 내려서 전량 차익 실현인 거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아니라 다음날 다시 거래를 터뜨리고 양봉이면 그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12월 18일입니다. 진입 이후에 11.95%의 추가 수익이 났습니다. 아니지. 여기서 재진입의 수익인 거고 여기 진입. 여기서부터 따진다면 차익 실현 재편입 그 누적 수익 범위가 22.23. 얼마에 포착된 거예요? 11,000원입니다. 11,000원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흐름에서는요. 12월 19일입니다. 11,000원부터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22,200원 가죠. 어? 그래서 11,000원부터 포착이 되고 미래스 벤처투자입니다. 19일의 기준에 16,260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종목 검색기. 응?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종목 검색기 18일에 12,000원입니다. 원래 얼마에 11,600원에 포착이 됐다 그랬죠. 12,000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슈팅입니다. 이게 18일 날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한가 안착을 하고 나서 19일 날 16,000원대 또 뜹니다. 아니 18일 날 목요일 날 나도 검색기 빵 뜨는 거 봤는데 아 이거 안 들어갔는데 상한가까지 가서 속 아파 죽겠는데 이게 또 떠? 16,000원대? 아 그럼 또 뜨면 또 편입인 거지. 그럼 얼마까지 가요? 18,000
650원 상한가를 찍어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 이후에 이런 식으로 탈퇴 신호가 명확히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2일 날 또 거래가 터집니다. 우리는요, 상한가 기준의 50% 이상의 물량을 차익 실현을 하고 상한가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상한가 찍고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이게 9시간짜리 교육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거래대금에 대한. 22일 날 결론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의 기준에 급증갭의 목표 주가는 3만 원이다. 급증갭의 목표 주가는. 22일 상한가 종가가 22,200원인데 급증갭의 기준점으로 설정 범위를 잡는다면 상한가의 기준은 3만 원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2중, 3중, 4중 재탕의 흐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AI 관련 업체들에 대한 투자, 그 성과 부분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내용들. 근데 지금 당장은 펀더멘탈에 연결은 안 되는 내용들. 거기에 누적적으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뭐 쌍끌이든 외끌이든 누적 수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급은 전혀 없습니다. 거래만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죠. 아까 맨 처음에 11,000원대 포착이 됐잖아요. 22,000원 더블이지 뭐. 응? 기준 가격대를 윤정부가 잘못 설정했나 봐요. 응? 어찌됐든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상한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1조 이상짜리 상승률 뭐 1위죠. 상한가 둘 다 뭐 상한가니까. 거래대금요. 가장 중요한 거래대금이 5위입니다. 현대부백스가 3위인 거고요. 5위. 거래대금 5위. 그러면 이 거래량의 80% 38에 24, 2,500만 주 정도가 터져줘야 돼요. 언제요? 화요일에. 2,500만 주가 터지면서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채널 돌림 뭐라 그래요? 이야 상한가 대박 났어요. 대박 났었죠. 끝내줘요. 목요일날 상한가 갔을 때 다 지가 추천했대. 그럼 아나운서 분이 금요일날 매수하나 이러면 이거 어떻게 말을 못해 말을. 또 혹은 금요일날 무조건 몰빵하세요. 이런 나쁜 사람들. 그럼 얼마에 몰빵할까요? 여러분 뭐 보합해서 하래. 상한가 간 종목이 어떻게 보합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변동성 있는 종목은. 결국은 갭상승 15%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월요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론은요.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잡고 양봉이냐의 기준을 들여다보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내일장 삽니까? 사세요. 얼마에 삽니까? 이 가격대 수준에서 사면 되지. 60만 원 이하의 하이닉스 사면 되고 삼성전자 11만 원 수준에서 사시면 됩니다. 끝. 근데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내일장 매수를 하라고, 특히 야간 방송, 또 오전 방송 개장 전에 부채도사야? 이거 얼마에 사시고. 변동성이 하루에 30%씩 나오는 애를. 결론은 그래서요. 이 거래량의 80%가 터지고 양봉이면 됩니다. 그것이 장 끝나고의 기준인데 그럼 장중에는요. 시간별 거래량 있잖아. 그걸 교육교재로 다 나눠드렸잖아요. 언제? 매일매일. 어떻게? 핸드폰으로 카메라 켜시고 QR 갖다 대시면 오픈 채팅방에 무료 입장이 돼요. 무료 입장하시고 나서 교육자료 무료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검색기도 갖고 싶어요. 욕심쟁이들 아주 그냥. 검색기 받으시면은요. 19일이 아니라 18일부터 11,000원부터 포착돼서 22,000원까지 3일 만에 더블된 거예요. 검색기 받으려면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로 QR 갖다 대셔야죠. 지금 뭐 상한가 얘기하니까 난리가 나 있어. 30명 벌써 다 찼어. 추가 30명 드릴 테니까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난주에만 받았어도 월요일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진입 이후에 9.36% 수익입니다. 아니지. 재진입, 차익 실현 탈퇴, 그리고 재진입. 재진입 이후의 수익률이 9.36겠죠. 재진입 이후의 수익률이. 저기서부터 띵동 매수부터 따지면 19.03%의 상한가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핸드폰에 검색기만 무료로 다운받으셨으면 그러면 이렇게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불기둥 AI.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뭐예요? 핸드폰 바닥 자리가. 관심 종목이죠. 여기는요. 불기둥 AI입니다. 이게 뭐예요? 종목 검색기라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윤정두가 캡처해서 올려놓은
윤정수가 누군데 그래요? 프로필 한번 보여드릴게요. 40년 동안 주식하면서 대형주 위주의 시황 위주의 종목 위주의 그러면서 실전투자대회 7번 우승해요. 파생까지 포함해서 7번 우승. 증권사에서 하는 실전대회를 각 증권사별로. 그중에 가장 뛰어난 게 5만 명이 참여한 대우증권 리그에서 당당히 1위를 합니다. 1억 계좌 리그에 1위를 합니다. 10주 만에 2달 보름 만에 7,681%, 76배, 76억.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가만히 두겠냐고. KLX 등의 협회에서 가만히 두겠냐고. 대학교에서 가만히 두겠냐고. 제발 좀 오셔서 강의 좀 해주세요. 그 강의 교재가 10권의 도서가 됐죠. 그 10권의 도서를 압축을 해서 증권사 본사가 만든 검색기예요. 어디서 다운받아? 증권사 본사에서 무료로. 수천 개의 종목 검색기가 있지만 증권사 본사에서 만든 검색기 있어요? 없죠? 선착순입니다. 핸드폰으로 카메라 켜시고 QR 갖다 대시면 검색기 선착순 60명까지 무료로 드려요. 이렇게 해서 상한가까지 13.06? 여기서부터 상한가 가야지. 응? 그 수익 오롯이 다 잡아내셔야죠. 나와 있잖아요. 진입 여기서부터 19%, 재진입 여기서부터 9%. 결국은 상한가의 기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채널 돌리면 안 된다는 게 내용을 알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 잘 보시면 이제 상한가니까 거래가 오전장에 상한가 들어가고 멈춰버린 거잖아요. 어찌됐든 이 거래량 속에서 외국인 전부 지속적으로 매도했어요. 그죠? 순매수. 근데 어떻게 올라가? 시가총액 1조까지 올라간 종목이 개인이 흥분해서 막 개인이 100만 주 사갖고 올라간 거예요? 어? 기간도 거의 관망인데? 결론은 잘 보세요. 이게 외국계의 매도의 기준입니다. 외국계의 매도의 기준. 400만 주만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합니다. 근데 전체 거래량의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매도만 이렇게 400만 주, 500만 주 하는 게 아니라 매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매수가. 다시 얘기해서 고빈도 거래. 매수매도. 그러면서 윗방향의 흐름이 설정이 잡힌 거예요. 어? 개인들이 흥분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매집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좋게 표현하면 손바뀜의 기준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만 표현한다면 고빈도 거래에 외국인이 관여가 돼서 거래가 터진 거예요. 외국인 그전에 관여도 없잖아요. 이 관여도에 오버슈팅이 나오다 보니 개인들의 매매가 같이 포함됩니다. 근데 개인들의 힘만 가지고는 주가를 그렇게 땡길 수 없다라는 말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30분 봉으로 보시면 거래가 수반될 때만 움직임이 나오죠. 그럼 개인들이 한 번에 5만 주, 10만 주, 20만 주, 50만 주를 매수를 합니까? 혹은 매도를 해요, 개인들이? 그런 케이스는 거의 드물죠. 우리나라 기관들도 금융당국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매매는 안 합니다. 근데 외국계 같은 경우는 선진금융기법이기 때문에 고빈도 거래를 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5만 주, 10만 주, 20만 주, 50만 주를 그냥 한 번에 매수 혹은 한 번에 매도를 합니다. 그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터지는 시점들. 그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형성되는 시점들. 그게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19일 같은 경우에 상한가 찍고 눌려 내려오죠. 거래 제한 쪽으로 형성이 되고. 22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거래를 수반하고 슈팅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순매수의 기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래를 수반하고 슈팅. 심리적인 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말씀드렸어요.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그럼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윤정도는요. 검색에 뜨면 들여다보십시오. 그걸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거래대금이 터져 있고 양봉이면 들여다보십시오. 거래대금이 터지고 이렇게 양봉일 때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 앞전 물량, 이날 들어간 물량까지. 근데 뭐라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 돌리면 기가 찰 노릇이지. 부채도사야. 내일장에 공략하십시오. 개뿔 뭘 공략을 해. 갭 상승이 10%대 이상 나오는데 어디다 어떻게 공략을 하려는 거야. 그냥 마구잡이로 사요? 와 사라 그랬는데 그냥 올라가니까 대박 난 거야?
아니잖아. 결론은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냐 꼬리 달림 차익 실현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월요일에도 거래를 수반하면서 갭상승이 나오고 오전에 거래가 마감됐기 때문에 거래량은 둔화됐지만 오전 기준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거래가 실린 겁니다. 그 매집에 대한 갭에 대한 급진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25,000원, 3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교육을 장중에라도 지속적으로 해드릴 수 있어야지. 또 장 마감 이후라도 교육을 해드릴 수 있어야지. 주봉상의 기준에서 똑같이 급진갭의 목표 주가는 최소 25,000원에서 3만 원의 기준을 설정을 잡니다. 그럼 월요일날 당장 사느냐, 화요일날 당장 사느냐? 아이 진짜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화요일날 갭상승이 나올지 눌림이 나올지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떨어질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검색기에서 매수 그러면 매수하는 거고 검색기에서 매도 그러면 차익 실현하는 거고 미래에서 벤처 투자입니다. 현금 거래했습니다. 수익 칭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매매를 검색기를 통해서 해보시란 말이에요. 응? 이런 수익 범위 전부 내 수익으로 가져가고 싶다. 이런 교육, 스스로의 공부, 엄청난 공부를 한 거죠. 손글씨로.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을, 단기 수익을 또 그런 종목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만 지금 바로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로 QR 갖다 대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수익을 이제는 절대 놓치지 말고 다가오는 26년도에도 이 수익 범위와 함께 오롯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다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검색해서 포착된 상한가 종목 그리고 어떻게 따블이 났는지 그 종목들 보여드려요. 40년 된 증권카드 5만 명이 참여한 대회 1억 리그에서 10주 만에 2달 보름 만에 7,681% 이런 타이틀이 7개 파생까지 KRX의 비제도권 인사 유일하게 윤정두 유일무이해요. 전무후무합니다. 그 수식 그 교재를 바탕으로 수식을 만들어서 증권사 본사가 만들어 놓은 검색기 불기둥에 의해 원클릭하면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원클릭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냥 클릭만 하면 캠트로닉스입니다. 7%에서 상한가. 강원에너지입니다. 6%에서 상한가. 또 사면입니다. 3만 원? 지금 얼마야? 6만 원에 다다르죠? 상한가. 시가총액 8조짜리 현대 오토에버 13%의 포착 상한가. 그리고 성호전자 상한가, 그 다음날 또 성호전자 상한가. 8%에서 또 상한가잖아요. 이틀 연속 상한가. 그리고요, 천일고속 상한가, 삼표 시멘트 상한가. 삼표 시멘트 이틀 연속 상한가, 추가적으로 20%의 폭등. 이런 흐름들이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돼야 돼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상한가 18일 날. 그래 놓고 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상한가 19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상한가. 나 이런 상한가 수익 계속 좀 잡고 싶어요. 시가총액이 1조 넘기는 이런 종목에서. 이런 종목에서.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로 QR 갖다 대세요.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어떻게 상한가 종목이 포착이 되고 그 종목이 어떻게 따블이 되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돌파 목전의 그 흐름들, 그것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이런 흐름들. 변동성 큰 종목만 쫓아다니실 게 아니고요. 주력주 포함해 놓고 그러고 나서 변동성 종목 보셔도 돼요. 상한가가 이렇게 3개나 포착되는 종목 검색기입니다. 검색기 기준에 미래에셋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 11,000원에서부터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미래에셋 벤처투자 보시면 어때요? 미래에셋 벤처투자입니다. 11,800원에 포착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1,600원이죠. 그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설정을 잡아볼게요. 저 수익 범위들이 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현대 무백스 마찬가지고. 잘 보시면요. 11월 달에 상한가의 기준에서 에이벨바이오가 어떻게 돼요? 에이벨바이오가 이틀 연속, 이거래일 연속 상한가가죠. 시가총액 6조에서 상한가 20% 추가 폭등 11조까지, 3일 만에 11조까지 갑니다. 6조에서. 검색해서 다 포착되면은 그 수익 다 여러분들께 되는 거 아니에요. 검색해서 포착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별거 없어요.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로 QR 갖다 대세요. 지금 뭐 60명도 이제 다 차가니까 마지막이기 때문에 40명. 그럼 100명 무료로 검색기 마지막으로 무료로 드립니다. 다운받으시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입, 띵동. 띵동 소리와 함께 진입. 진입 글씨 나오잖아, 진입. 그리고 화살표 나와 있고. 이렇다 할 매도 신호가 없어요. 9시 16분에 진입 신호 37,500원에 포착이 돼서 진입 후의 수익률이 20.42. 그게 얼마? 45,400원 상한가더라. 29% 상한가더라. 포착되고 나서 21%의 수익을 발생시킨. 마찬가지예요. 사면입니다. 사면. 33,350원에 포착되고 여기서 진입된 이후에 9시 3분 진입 이후에 20% 아니죠. 그건 윤정도 캡처했을 때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24.74%.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33,000원이죠. 이게 지금 58,000원대로 가 있습니다. 더블인 거지. 사면 보름 됐잖아요. 보름. 검색에 포착되고 보름 조금 넘었잖아요. 성호전자 9일날 상한가죠. 그리고요. 10일날 또 상한가야. 성호전자. 그러고 나서는요. 3표 시멘트 11일날 포착되고 10% 오르면 상한가죠. 그러고 나서 12일날 또다시 포착되고 22% 올라가고 또 상한가입니다. 11일 상한가, 12일 상한가, 13일 추가 폭등 16%.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탈퇴 신호, 그러고 나서 매수 신호 없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쭉 뻗어 올라가요. 그리고 횡보 내지는 조정을 받습니다. 그럼 차익 신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약한 종목은 계속 밀리고 있어. 그럼 다시 돌릴 때 매수 신호 잡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무백스도 5,000원 이하에 포착이 되고 13,000원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9,000원 이탈이 되죠. 13,000원에서부터. 그러고 나서 12월 달에 8,900원에 포착이 된 거예요. 11월 말에 현대무백스가. 지금 얼마예요? 16,790원. 아니 970원. 그럼 냅두면 안 된다니까. 꺾여져서 내려가서 이렇게 돼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 또 3표 시멘트 상한가 20% 폭등했잖아요. 꺾여져 내려가는 흐름이니까 매수 신호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돌릴 때 매수 신호 나오면 그때 들어가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3표 시멘트는 매도 신호까지 아주 완벽하게. 그리고 22일 날 또 상한가가 또 나옵니다. 진입 이후에 14.80. 누적 수익 부분이 여기 진입 후 수익률 10%는 재진입 이후에 10%의 기준인 거죠. 검색기만 있으면 진입. 검색기만 있으면 진입. 빛으로 넥스텍입니다. 검색기만 있으면 진입. 그리고 상한가 14%대 추가 수익. 검색기 포착되고 추가 수익. 어마어마하잖아요. 검색기 포착되고. 현대무백스 마찬가지.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어도 24%까지. 미래에셋 벤처투자 여기서 들어갔어도 상한가.
근데 여기서만 포착되는 게 아니라 더 저점이 포착되잖아요. 저거는 윤정도가 캡처했을 때 시간이고. 응?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비츠노트 넥스텍 재진입 이후에 여기서 재진입, 그리고 여기까지가 10%, 여기서부터 따진다면은 14.80%. 상한가의 흐름. 이 흐름들이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뭐 삼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33,000원대부터 11월 27일 날 상한가 진입할 때 33,000원부터 그 이후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53,000원대 또 떠요. 그러고 나서 21%까지 또 폭등이야.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고 기울기가 우상향이니까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변동성 확장돼서 수익이 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이 사면, 띵동 매수,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설정만 해놓으시면 띵동 재진입 신호 이런 식의 기준에서 망설일 필요 없이 검색기가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해석을 해서 매수 신호를 낸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인 거지. 윤정도가 기준을 잡아드렸고. 현대 무백스 마찬가지입니다. 17,000원 수준까지 올랐잖아요. 이게 얼마입니까? 5,000원부터 9월 2일 5,000원에 포착 상한가. 그 다음부터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 11,000원, 12,000원, 13,000원. 13,000원대 찍고 10월 달에 10월 15일 날 꺾이기 시작해서 9,000원이 이탈. 그리고 11월 말, 12월 이렇게 해서 매수가 나온 거예요. 13,000원입니다. 16,000원입니다. 최근 내에 포착된 게 11,000원이죠. 12월 16일부터 해서 11,000원, 12,000원, 13,000원, 그리고 17,000원. 그걸 왜 놓칩니까? 현대무백스입니다. 다시금 탈퇴 신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화요일장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화요일장에 들여다보면서 거래대금이 수반되느냐를 해석을 하고 22일 날 거래대금 3위였잖아요. 그 거래대금이 일정 범위 유지되느냐, 5위 전후 그 안에 들어온다면, 그리고 양봉이라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 탈퇴 신호 나오면 무조건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여기서 약세로 전환되면은 당연히 검색기는 안 뜨겠죠. SPG 같은 경우에 단기 슈팅 그리고 조정 그리고 나서는요. 지난 금요일에 어마어마한 29%의 폭등이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수반되면서 32,600원을 포착된 종목이 9만 원까지. 9만 원 넘겼잖아요. 92,300원까지 올라가잖아요. 94,300원이죠. 32,600원에서. 근데 그게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니까. 잘 보시는 것처럼 11월 19일부터 스타트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엔비디아 쪽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겠다. 그게 처음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 라고 해서 변동이 나왔다가 이렇게 SPG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면서 매집이 단행됐다라기보다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확장됐다. 19일 날 32,600원에 포착이 된 거예요. 거래대금 우리나라의 4위. 예? 시가총액이 4위는 아니잖아요. 거래대금이 4위까지 터진 겁니다. 그러나서 20일 날 추가적으로 거래대금 5위,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지다 보니, 그리고 양봉이다 보니 시세는 더 뿜어 나온 겁니다. 32,600원에 포착된 게 다음 날 42,550원까지 종가가. 그 다음의 기준이 거래대금이 4위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46,000원, 5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5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고 5만 원을 넘기지는 못하고 거기서 꺾여서 조정이 나왔죠. 그 이후에 다시 오래간만에 터집니다. 터져서 슈팅이 나온 게 27%. 이런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거래대금 3입니다. 이렇게. 그 사이에 검색기는요. 3만 원입니다. 39,000원입니다. 44,000원입니다. 47,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계속 57,000원입니다. 이게 얼마 갑니까? 66,000원입니다. 이게 9만 원 넘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흐름의 이 수익 범위 75,000원입니다. 여기서 9만 원 넘긴 거 아니에요. 카메라 켜세요. 핸드폰 꺼내시고 카메라 켜세요. 그렇게 해서 QR에 갖다 대셔서 야, 이런 SPG 같은 경우에 32,600원에서부터 이렇게 야, 78,000원까지 계속 검색기에 떴구나. 12월 19일 날 같은 경우에 77,000원에 포착돼서 97,000원까지 올라갔구나. 그 이후의 흐름이 92,300원까지 다시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주는데 검색기 하나만 잘 운영하신 분들 이런 수익 범위들 110%입니다. 150%입니다. 막 이런 수익들을 다 가져가셔야죠. 이런 수익 범위들을. 이 수익을 못 내시고 지금 장에서 나는 계좌 마이너스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4대천원 캔들만 놓고 보시더라도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서 얼마? 5만 원의 기준에 거의 더블이죠 지금. 샛별이 떴습니다. 여기서 기준을 잡을 때 77,000원에 금요일 날 매수 신호 나왔죠. 그러고 나서 얼마 가요? 9만 원 넘기잖아요. 94,200원까지 올라옵니다. 94,200원. 그러니 32,600원에서 180%, 200%에 달하는 이런 수익 범위들을 놓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드리는데 윤정두가 짝다리 짚고 건들건들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해. 오른쪽 다리 저려가지고 서 있지를 못해. 이렇게 움직이다가 쓰러질 수도 있어. 힘이 안 들어가서 오른쪽 다리에. 수술하려는데 수술도 못하고 있어요. 클로버도 그냥 형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 이슈가 있고 내용이 있죠.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 매수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 핸드폰에 딱 검색기만 들어가 있으면 클로버십니다. 얼마예요? 2만 원입니다. 지금 얼마인데? 지금 뭐 6만 원 막 훌쩍 넘기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지금. 7만 원을 넘기고. 지금 6만 원이 뭐야? 7만 원을 넘겼지. 다시금 봅시다. 고점. 72,300원이잖아요. 근데 얼마에 포착된 거예요? 21,450원. 지금이랑 똑같은 얘기 했겠죠. 바로 이 자리에서. 아니 왜 검색기를 무료로 안 받으십니까? 라고. 2만 원에서 3만 원. 뭐 그걸 촘촘히 뭐 22,000원, 23,000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2만 원. 그리고 3만 원. 그리고요. 3만 5천 원. 그리고요. 4만 5천 원. 그리고요. 한 템포 쉬어가죠. 쉬어가고 나서 윤정부가 이렇게 매집의 기준입니다. 목표주가 10만 원을 설정합니다. 다들 웃었다. 근데 분명하게 이 종목의 기준은 이슈를 불거트려 놓고 하루에 최대 막 6%씩 매수를 단행하면서 그러면서 주가를 견인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깊게 눌리지 않고 계속해서 거래를 터뜨리면서 변동성의 확장을 갖고 옵니다. 12월 15일입니다. 아까 언제였어요? 11월 19일 그때 당시에 거래대금 터뜨려 놓고 19, 20, 21일 거래대금 4위, 5위, 4위 이렇게 터뜨렸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오버슈팅은 좋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15일 날 거래대금 7위. 15일 날. 그렇게 되면서 44,000원에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이 잡히고. 이런 흐름들 5만 원입니다. 이렇게 12월 달에. 10월 달에 5만 원을 형성하지 못하고 밀렸던 부분이 12월 달 들어서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매수의 신호가 잡혀준다는 거예요. 4만 원입니다. 4만 5천 원입니다. 5만 원입니다. 5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66,600원입니다. 지금 현재 72,300원입니다. 아, 얼마나 멋있어요. 상승장악 확인형입니다. 이거 안 배웠냐고. 4만 5천 원입니다. 다시 뜬 거 아니에요. 12월 달에. 일봉입니다. 일봉 이게. 장악 확인형이 뜹니다. 장악형이 먼저 떴어요. 5만 3천 원. 아까 보셨죠? 검색기가 도깨비 방망이여서 매수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종목이나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캔들에서의 흐름이라든가 갭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잡혀야 매수 신호가 설정이 잡히겠죠. 꼬리가 한번 달려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장대 양봉 29%의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꼬리 달고 내려왔다 할지라도 거래를 수반하면서의 흐름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 그 거래대금 유지되고 있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요 3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면서 3년 동안 공부해서 이제는 제가 하산하겠습니다. 혼자 한번 해볼게요. 나 이렇게 수익 났어요. 1년 동안 246%의 계좌 수익을 냈습니다. 나 응원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스프링 노트에 손글씨를 써서.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팍성재 TV의 윤정두가 방송만 28년을 하는데 그중에 팍성재 TV 9년째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6년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고 23, 24, 25 동안에는 교육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요? 교육받지 않아도 이런 내용을 이런 수식을 바탕으로 종목 검색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뭐 단기 수익 막 125% 수익이 이렇게 나고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남들이 매도하라고 하는 방산주를 검색기가 잡아내서 300%씩 또 400%씩 방산, 조선, 원자력에서 수익 다 잡아드리죠. 이런 수익을 잡아내주는 검색기입니다. 모든 게 압축이 돼 있고 윤정두의 40년 주식 노하우가 이거 얼마에 포착된 거예요? 사실은 5만 원에 포착된 거고 이때 기준을 잡아도 8만 7천 원일 때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APR이 27만 원, 28만 원 훌쩍 넘긴 상태잖아요. 그 수익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주사 하나부터 해서 두산에너빌리티에 3만 2천 원, 2만 원 이하에서부터 9만 원대까지. 그리고 지금 전량차익 실현, 방산, 조선, 원자력 전량차익 실현. 왜요?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수페타지스 장기간 주력주로 넣어놨다가 지금도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주력주에서 12월 포트폴리오에서 뺐잖아요. 그런 흐름들의 그런 설정 범위 사면 2만 3천 원 그리고 4만 1천 원 돼 있어. 지금 얼마? 5만 8천 원입니다. 이런 수익들을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검색기를 바탕으로 40년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증권 카드예요. 실전 투자대 7차례 우승과 함께 받은 상장. KLX의 추천 강의. 증권사 본사에서 금융공학 박사들이 30가지의 수식을 넣어서 만든 검색기. 원클릭이에요. 불기둥 AI 딱 그냥 잡아서 원클릭만 누르면 바로바로 터져 나오잖아요. 캠트로닉스는 7%에서 상한가. 얼마나 멋져요. 6%에서 상한가. 그 다음에는요. 사면 3만 원. 지금 5만 8천 원 상한가. 또 현대 오토에버 시가총액 8조짜리 상한가. 이런 상한가가 넘쳐납니다. 매일매일이.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로 QR 갖다 대세요. 카메라 갖다 대셔서 검색기 받으시고 그리고 20시 온라인 교육에서 내일장 공략주 잡아내십시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